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김건희 명품백 수수 비리를 최초 보도했던 서울의 소리가 오는 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 기사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뇌물을 수수받았음에도 정권의 언론 통제와 언론의 자체 검열로 주요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서 국내 주류 언론의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대선기간 후보들이 외신기자회견을 가졌던 곳이고 세계 17개국 96개 언론사에 소속된 295명의 기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 2019년도에도 외신기자클럽 초청으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검찰개혁 촛불 집회와 광화문 태극기 집회 관련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그 기자회견에는 BBC, ABC, UPI,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이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기존보다 더 파급력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신 기자회견은 17일 오후 3시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감부. 이런 가운데 한겨레에서는 김건희가 28일째 숨어 지내는 것을 두더지 게임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에너지가 더 응집중이라는 손원재 기자의 논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첫 사례다. 쉽게 말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쓴 대통령은 처음이다. 그리고 2월 초 설날 연휴 뒤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게 제2표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김건희 특검법이 설날 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한 또 온갖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건가요? 현재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YTN 등 주요 언론사들도 김건희 모녀가 이 주가 조작에서 23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기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윤석열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몰랐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도 23억 몰랐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디올 매장이 차로 가려지고 한국 대사가 초치당했던 그 네덜란드 방문 이후 김건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고 제2부속실 설치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퉁치자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숨어있는 두더지를 때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아무리 숨어봐야 소용없다. 총선을 가를 그 설날 밥상에 이게 올라갈 것이다. 이 와중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디올백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단다. 그리고 어제자 한겨레 기사가 요즘 한겨레 기사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MF 이후 처음으로 예산 삭감 당한 과학기술계가 천공 강의를 봐야 한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왜 깎였냐는 겁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VIP가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정책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범죄가 될 만한 거리만 찾다가 보니 그 카르텔을 우러나면서 순둥순둥한 과학계가 타깃이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현장을 잘 모르고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대통령이 뭘 알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똥딴지 같은 정책이 나올 때는 천공 강의를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여기서 한겨레는 그 연구원이 말하고 있는 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장에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2013년 1월에 올라온 천공 영상을 틀었는데 거기서 천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외국에서 발표한 과학 논문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날벼락을 맞은 게 아니냐. 우리 과학자가 무속이 트렌드라는 것을 읽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다. 진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일본 밑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천공의 이 영상을 보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 현실은 천공의 정법시대 채널을 꼭 구독하고 보라는 용산의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동훈 우상화 기사가 나오고 그게 다시 SNS상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우상화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사이공에 67세의 틱광득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그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신공양을 하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신음조차 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아파트에 사는 티꽝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복식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생리적인 욕구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정욕구, 명예욕구, 재물욕구, 권력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사회적 욕구를 초월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걷는 살신성인과 같은 위대한 삶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동료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 10분만이라도 복식 호흡을 하라. 그런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한동훈 위원장 혹은 승려 티꽝득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한 위원장이 꿈꾸는 위대한 동료 시민이 되는 것이다. 자, 마무리만 보면 복식 호흡을 권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에 대한 과도한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건강을 생각하시는 중장년층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여기서 한동훈 우상화가 곁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한승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또 다른 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처칠 영국상을 연상케 하고 외모와 품격은 케네디 대통령, 전투와 지략 선술은 나폴레옹, 도덕적 가치는 벤자민 프랭클린, 겸손과 언행일치는 소크라테스와 결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한승범이라는 사람은 국제뉴스, 매일일보와 같은 중소형 언론사에 한동훈 우상화시키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 이 기사를 보면 이게 무슨 북한 노동당 신문 같아 보이겠지만 복식호흡처럼 건강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포털에 이것을 키워드를 치면 이 기사가 나오게끔 키워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처칠 같다, 한동훈이 나폴레옹 같다, 한동훈이 소크라테스와 같다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잖아요. 이건 키워드 작업이라고 봐야죠. 요즘도 하고 있지만 2000년대 한참 했었던 그 블로그 글로 검색 키워드 상위에 올리는 것을 소위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슬쩍 봐도 아시겠지만 5만 가지 유명 키워드들이 때려 넣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우상화 작업에 업체가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스뉴스! 어제 법원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MBC 자막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요약하면 윤석열이 새끼라고 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확인 불가야. 뭐가 확인 불가입니까?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여튼 확인 불가야. 그게 뭔지 다 몰라야 하는 상황에서 MBC는 바이든 자막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데서 따라 했어. 그래서 정정 보도를 해야 돼 라고 판결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야 되는데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은 모른 척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정말 희대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바이든이 아니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아는 겁니까? 바이든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 자체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맞고 따라서 원고, 정부 측의 손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지호 판사는 MBC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으로 들은 사람들 다 유죄라는 겁니다. 자,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을 프레시안의 박세열 기자가 풍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자, 제목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이든이 아니었다니 윤석열 대통령께 스미마셍! 자, 판결은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날리면은 정확한 것인가?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정작 이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단 한 번도 본인 육성으로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형체 불분명한 언사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걸 법원에서도 감정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래 놓고는 성지호 판사는 입증 책임이 MBC에게도 있다고 했죠. 거기에 MBC는 윤석열한테 물어보라는 답을 일관적으로 해서 결국 패소한 겁니다. 아니, 말한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걸 들은 사람이 어떻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3분의 2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바이든으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우린 불경하게도 대통령의 웅얼거림을 함부로 인지하고 분석하려는 죄를 지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바이든이라고 믿는 사람은 레지스탕스가 되어 이제 지하세계로 숨어들 것이다. 이 나라에선 바이든으로 들은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바이든은 전설처럼 구전으로만 남아 전해질 것이다. 바이든으로 들은 전 국민의 3분의 2가 집단적으로 청각기관에 문제가 일으킨 사건으로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이 집단 청각 장애의 원인을 어떤 훌륭한 학자가 맹렬히 연구해서 좋은 논문을 하나 써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인지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정신착란적 글을 선보이게 되어서 독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 뿐이다. 미친놈의 세상, 그래 내가 미쳤다 이씨. 뭐 이런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총선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윤석열을 반드시 심판하고 가세요. 마치겠습니다.